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3,300달러 플러스로 30,000달러 이상 매도세가 강하긴 하지만 거시경제 호재 지속이 되면서 여전히 플러스이고요. 작년 5월 루나 사태 이후 비트코인 폭락장에서 30,000달러 이상 매수한 개인들 손실 보고 작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 30,000달러 매물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넥슨 같은 대형 기관들, 비트코인 평단 높은 기관들이 매도할 가능성 높아서 30,000달러 이상에서 매도 압력은 여전히 높다 볼 수가 있고요. 개인보다 빠른 매도보다는 시장 상황 보면서 천천히 매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죠. 그리고 이더리움 2,000달러 플러스 5%로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스테이킹 유동성 풀리면서 시장에 유통량 늘어나고 가격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트코인 재상승에 이더리움도 숏포지션 대량 청산되면서 플러스 5%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도지코인까지 일론 머스크 호재로 인해서 플러스 5% 상승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30,000달러 다시 상승한 것은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잘 나오면서 나스닥 따라 상승을 한 거고요. 5월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후 비트코인 조정이 온다고 해도 재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나스닥 코인 시장 분위기는 좋지만 4월 14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금융주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고요. 3월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뱅크 같은 중소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대형 금융기업들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며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결과로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라는 사태를 이미 겪었고 미국 금융 대기업들 재무구조도 현재로서는 탄탄하기 때문에 어닝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4월 18일 발표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 보유한 유일한 은행 기업까지 실적이 무사히 발표가 되어야지 당장의 중소은행 파산 영향이 줄어들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재무구조 신경 많이 쓰는 워렌 버핏 보유한 회사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웰스파고는 경영 부실로 워렌 버핏 작년에 이미 전량 매도한 기업이고요. 비트코인 차트 보면 30,000달러 이상 상승은 좋은데 최근 30,000달러 반등 이후 매도량은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 파란색 구간 매도가 최근에 크게 나왔었고요. RSI 보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했지만 매수세는 28,000달러 구간보다는 약한 모습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매수를 많이 안 한다는 의미죠. 올해 3월하고 1월 여기 구간에도 보면 비트코인 1월 상승할 때 RSI 크게 증가했다가 2월 초 살짝 눌리면서 2월 말 돼서는 RSI 1월 대비해서 확실히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하락 다이버전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5월 금리 인상 종료라는 호재로 인해서 이후에 상승은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4월 중순 미국 기업들 어닝 미스로 조정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28,000달러 핵심 구간으로 반드시 여기 구간 지켜줘야 됩니다. 비트코인 30,000달러 구간에서 매도량 급증 이후 다시 내려오는 하락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구간 비트코인 업비트에서 대량 매도 나온 것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매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30,000달러엔 며칠 전 원화로 4,000만원이었는데 33,300달러 상승하고도 원화로는 4,000만원 못 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보면 1,300원으로 4월 11일 한국 금통위에서 2월에 이어서 금리 동결한 이후 환율은 내려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경제 체력을 비교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 전망이 좋으면 환율이 내려오는 거고 아니면 반등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 내려온 것은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하락은 했지만 고금리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23만 9천 건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 고금리 상하에서 기업들 원가 절감하려고 첫 번째로 고용을 줄이니까 실업 청구 건수 상승을 하는 거죠. 연준도 연말에 약한 경기 침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내려오고 업비트 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인 롱숏 포지션 24시간 청산 금액을 보시면 83밀리언으로 1월 2월 상승장 초입보다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더리움 청산 금액이 비트코인의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1등 이더리움 청산이 많이 되는 것은 스테이킹 물량 대량 풀리면서 가격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숏포지션 청산이 큽니다. 2021년 12월 비트코인 대폭 나올 때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현저히 늦게 하락을 했고요. 한 달 정도의 갭을 두고 비트코인 하락 이후에 이더리움이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 세력들 2018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격 방어 잘하는지 잘 알고 있고 최소 한 달 정도는 알트코인 순환장 만들고 이더리움 가격도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번에 청산 많이 된 코인 보면 이더리움 청산 가장 많고 비트코인, 도지코인, 아비트론 코인, 솔라나,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앱토스 순서이고요. 코스모스나 팬텀 코인도 청산 금액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 선물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 보면 작년 11월 FTX 폭락 전까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따라서 코인 상승을 했다면 작년 10월이 완전한 저점이었겠죠. 하지만 당시 FTX 파산으로 한순간에 1빌리언 달러나 되는 대량의 약정 볼륨 순식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현물보다도 선물 투자 비중이 큰데 작년 FTX 파산처럼 약정 볼륨 이렇게 상승 크게 한 이후 최소 한 달간은 높은 볼륨 비중을 유지를 했었고요. 볼륨 비중이 크다는 것은 2021년 상승장에서도 약정 볼륨 상승 이후 빠르게 청산되기보다는 예상 못한 악재 나오면서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약정 볼륨 청산이 크게 나오려면 작년 FTX 파산이나 2021년 9월 중국 헝다 파산, 5월 비트코인 중국 채굴 금지 등 이같이 시장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와야지 대량의 청산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올해 6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앞두고 있는데 공화당하고 민주당 철저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화당은 이대로 부채 한도 협상 6월에도 타결이 되면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필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2021년 9월 부채 한도 협상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공화당 수용을 한 것이다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역시 큰 변명거리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3월 중소은행 파산 같은 이슈거리 현재로서는 있지만 이미 방어를 잘한 상태이기 때문에 6월 부채 한도 협상 전 어떤 이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그러면 선물 미결제 약정 볼륨도 6월 부채 한도 협상 전 한 달 채우면서 그 이후에나 변동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4개월 연속 상승에 25,000달러까지만 폭락을 해주면 이렇게 약정 볼륨 절벽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전히 있고 이번에도 중경투 절묘한 타이밍에 현금하셔라 시그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115원으로 플러스 4% 상승이 좋고요. 도지코인에 두 가지 대형 호재가 떴는데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 대표로 있는 트위터 이토르 거래소하고 협력 이후 코인 거래가 트위터 내에서 가능하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위터에서 팁 형식으로 코인 거래 가능하게 되었고요. 도지코인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도지코인 포함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100가지가 넘는 대표 코인들 거래가 트위터 내에서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빅피처 드디어 나온 거죠. 중경투 가격들하고 트위터 통한 머스크 코인 활용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었죠. 트위터로 도지코인 결제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도 가능하다. 다양한 방향성이 있었는데 트위터 코인 팁 결제를 우선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인 가격 상승은 했지만 2021년만큼 업비트나 바이낸스 내 거래량이 현재로서는 많은 것이 아닌 상황이라서 이후 2021년 같은 대세 상승장 나오면 트위터 이번 코인 결제 도입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크고요. 이토르 거래소 역시 코인베이스 크라켄 거래소보다는 미국 내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한 추가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 있다 볼 수 있죠. 작년 머스크와 트위터 인수할 때도 코인의 친화적인 중동 자본하고 바이낸스 창펑차오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바이낸스 투자된 상태인데 트위터로 이렇게 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 코인 거래 허브가 되면서 일론 머스크 창펑차오 방향성이 맞아 떨어진 거죠. 무엇보다 바이낸스 미국 내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트위터 지분 투자를 통한 미국 내 코인 성장에 간접적인 투자를 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도지코인 유명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사우스 아프리카 에메랄드 광산 부자 출신이라는 미디어 공격에 대한 트윗을 했고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는 아니라는데 100만 도지를 내기에 걸었고요. 트위터 내 모든 코인 거래는 가능하게 되었지만 도지코인을 주로 이용하겠다는 머스크의 암시인 거죠. 일론 머스크 아프리카 에메랄드 광산 부호의 자녀인지 여부는 2021년 최고의 해킹 집단에 의해서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당시 도지코인 펌핑으로 가격이 급등 이후 폭락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 큰 손실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 협박을 했었고요. 머스크의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에메랄드 광산 부호의 자녀라는 것은 확실하진 않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 어머니가 캐나다에서 모델을 하고 있고 머스크도 어릴 적부터 컴퓨터 코딩한 정황을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